안녕하십니까.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허위 해명을 했다가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진술을 하루 만에 번복하고 사과하기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가 만난 건 지난해 5월. 그런데 당시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탄핵이 거론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논란에 대해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내진 않았다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임성근 부장판사는 즉각 반발하면서 면담 당시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파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거론하면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라는 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그런 것을 차치하고 근데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일단 사표를 내는 건 낫죠. 좋은데 내가 그에 관해서는 많이 이제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정치적 상황을 잘 보고 더 똑같고 이야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무장 경우는 이제 이거 사실 얼마 안 남았고 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 거의 탄핵이라는 게 걸려있으니까 그렇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탄핵 이야기 꺼내지 못하게 그냥 왜냐면 수리보는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많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자 다음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하루 만에 진술을 번복하고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재판 과정에서 판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그리고 증인, 피고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술을 번복하여 상반되거나 또는 양립할 수 없는 진술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통상 그 사람의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여 채택되지 않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재판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어느 한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가 나온 경우에는 그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이 채택되겠죠. 그리고 증인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허위 진술했을 때는 위증죄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 또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게 되거나 또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허위 진술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진술을 번복하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진술을 번복했고 또 허위 진술했음을 시인했습니다. 9개월가량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희미하여 그랬다고 합니다. 통상 재판 과정에서는 수년 전 또는 십수년 전의 일에 대해서 증언하기도 하고 진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년 전, 십수년 전의 일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희미하게 기억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면서 매도되는 것이 일수입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담당 판사로부터 매우 큰 꾸지람을 들었을 것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거짓말할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대법원장을 신뢰하지 못해 몰래 대화하면서 녹취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데 어느 국민이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은 믿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헌법은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투쟁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에는 입법부와 정부, 행정부, 즉 국회와 정부가 정치권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떨어져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바로 사법부 독립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스스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자제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두고 우리는 사법부 자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은커녕 정치권에서 탄핵이 논의되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정치권, 특히 여당의 이해관계에 맞게 언행한 것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만 것이죠. 그리고 사법의 속성은 소극성에 있습니다. 법원은 분쟁 해결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분쟁이 있다고 하여 먼저 나서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사자끼리 다투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들고 와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청구할 때 비로소 법원이 개입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건이 성숙되어야만 법원이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속성은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치권에서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사법부에 들고 들어와서 판단을 구할 때 비로소 최후에 법원은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탄핵 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탄핵이 논의되고 있으니 선제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입장을 정리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독립도 요원합니다.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할 대법원장이 스스로 정치권의 소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는 순간 정치권은 사법부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국민이 사법부를 믿고 분쟁 해결 기능을 맡긴 것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스스로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재판에 개입한 정황, 그리고 대법원장을 믿지 못하여 몰래 녹취한 행위, 그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을 받거나 또는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대법원장의 허위 진술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는 형사 절차와 달리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징계 절차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사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여러 군데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탄핵이 논의되고 있어서 탄핵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최소한 허위 진술, 거짓 진술의 논란은 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위 정치 과잉 시대입니다. 정치가 모든 것을 덮고 있습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었고, 정치가 경제도 덮었고, 부동산도 덮었고, 조세도 덮었습니다. 이제 사법부마저 덮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성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